네, 밖은 벚꽃이 만연한데요. 4시엔 뉴스 썰기입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칭 비단 주머니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당에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했고 3개도 아니고 한 20개쯤 준비되어 있고요. 다시 비단 주머니가 필요해. 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 나왔을 때 비단 주머니래요.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기간 동안 승리 비책으로 소개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대선도 끝났는데 다시 비단 주머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시간 빠르네요. 또 한 달만 있으면 이준석 대표 이제 여당, 집권 여당 대표로 격상이 되죠. 자, 이준석 대표 요즘에 하지만 여러 당내 논란에 좀 대응,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단 주머니가 필요할 것 같은 이슈가 하나 있어요. 자, 강용석 변호사 문제입니다. 어제 이미 당에서는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희생양이 됐다.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사람 때문에 지금 선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당대표의 범죄 행위를 지적한 거라서 저희가 어제 뉴스 설계에서 썰어드렸습니다. 자, 강 변호사는 자신이 이 대표를 거세게 공격했기 때문에 미운 털 박혀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입당 불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 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강 변호사 입장은 이건 거죠. 나는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제명이 됐을 당시에는 당 색깔이 파란색이었던 당이었고 자, 지금은 빨간색 당이다. 바꿔 얘기하면은 나를 제명시킨 당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다. 자, 입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강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당 자체 고유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정당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인 거죠. 자, 이제 곧바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내 문제로 대응해야 되니까 좀 답답하고 뭐랄까요, 좀 지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강용석 변호사 문제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대신 친이계, 그러니까 이제 친한 이준석 대표, 친이계인 하태경 의원이 대신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강용석 변호사가 갈 곳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따로 있다. 혹시 강 앵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곳인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허경영 정당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실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황색. 우리는 빨간색 정당이고 황색 정당은 아니죠. 오히려 허경영 정당에 가서 투톱으로 하게 되면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하시되 자기한테 맞는 곳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자, 허경영 정당, 국가혁명당인 거죠. 또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강 변호사가 경기지사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고 입당에도 이제 경선을 치러야 할 텐데 글쎄요. 무소속 출마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소속 출마 여부는요. 자,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을 보면요. 당장 대선 승리에 강용석 변호사가 큰 공을 세웠는데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교주냐 이렇게 이제 강용석 변호사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강용석 입당을 허락하고 이준석의 강을 건너자. 자, 반대로 강용석으로는 어차피 100점 100패다. 이준석 대표가 옳았다. 또 강 변호사를 옹호하면서 정작 이 대표는 모함하는 철없는 꼰대들이다. 이건 상당히 이대남 젊은 층 지지자가 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불허를 비판하는 입장들이 계속 게시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에는 서울시당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복당 승인을 해버리면서 이런 논란들이 촉발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당에서 그냥 떠넘긴 거죠. 정치적 판단을. 다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가지고 당에 정치적 부담을 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 복당 불허하면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당내 잔불은 여전히 남은 상황인 거고. 근데 아까 비단 주머니 2개였습니다. 남은 하나가 뭘까요? 비단 강용석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비단 주머니가 필요한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 대구 박심 문제인데요. 마침 대구 섬유로 유명하죠. 비단도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대구 박심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자,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의 강에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자, 사면되자마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정치 행위를 하는 것도 논란인데다가 이게 국민의힘 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인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대구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본선보다 경선 결과가 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경선 판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 박심, 이른바 박심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하지만 뭐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또 유영하 변호사의 뭐 3파전이다라는 게 지금 언론들의 일반적인 분석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홍준표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전직 대통령 파리와 대통령 당선자 파리들이 나오는 선거다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이번 달 한 20일 전후에 당내 경선으로 이제 후보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경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었죠. 박근혜 선거의 여왕의 어떤 당내 영향력이 급속도로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파리, 뭐 당선자 파리, 파리 피플. 네. 하시죠, 진해.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고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작 당 내부의 잡음들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키워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다시 비단 주머니가 필요해. 이 비단 주머니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들었지만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상징하는 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비단 주머니 앞으로 집권 여당 대표가 될 이 대표에게도 어떤 당내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특효가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 싱크에서 봤지만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가 3개뿐만 아니라 20개도 준비해놨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또 비단 주머니가 또 꺼낼 수 있다. 그건 대선용이었고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그렇죠. 교체했을 수도 있고요.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성대 뉴스절기였습니다.